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갑습니다. 터브경제TV 서현도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네, 대한항공 관련해서 뭐 일단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오늘은 이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 고객 만족도 18년 연속 1위. 사실 이런 뉴스는 주가랑은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는 뉴스인데 한번 체크해 보려고 타이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경영협회 주간 글로벌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항공여객 운송 서비스 부분 18년 연속 1위라고 하네요. 네. 뭐 인천공항도 그렇고 뭐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항공사들이 뭐 서비스 쪽에서는 저는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친환경 고효율 항공기 요 뉴스도 오늘 조금 나왔는데 친환경 항공유로 해가지고 이 저탄소 요거에 또 이제 좀 이바지라고 해야겠죠. 이쪽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철강사들도 저탄소 해서 탄소 감축 장치나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은 제재를 때려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최대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겁니다. 국제 유가. 지금 대한항공은 유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 전날에 뭐 폭락을 했죠. 거의 뭐 9달러, 뭐 9%, 8%, 9%, 8%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뭐 경기 침체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주가에도 좀 반등 모습이 나오는 강한 상승 시도가 한번 나왔었는데, 다음날 아직 역시나 이 러시아 쪽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서 SPC 송유관 가동 중단 명령의 상승. 유가뿐만이 아니라 천연가스가 어제 저녁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천연가스가 엄청 많이 올랐고 제가 마지막까지 봤을 때 뭐 한 14%, 15% 이 정도까지 상승하는 걸 보다가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유가는 뭐 5%, 6% 이 정도 오르고 있었는데 4, 5% 지금 나와 있죠. 북해산 브렌트 유산물이 3.96달러 그리고 WTI 텍사스 중진유가 4.2달러 상승했습니다. 전날만 해도 뭐 경기 침체니 뭐니 해서 팍 떨구고 또 그 이후에 살짝 또 떨구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오면서 유가가 바로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이것만 봐도 대한항공 주가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어제 이제 석유 제품 재고 발표를 했죠. 근데 원유 재고는 전주보다 820만 배럴 증가. 그러니까 원유 재고는 증가했고 휘발유 재고, 중간 유분 재고는 130만 배럴, 250만 배럴 감소했다. 이 말은 원유는 재고가 증가했지만 지금 이 바이든이 요즘에 뉴스에서 막 정유업체들한테 최대로 좀 돌리고 더 시설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정유는 그러니까 정유라고 하는 게 원유에서 한번 정제를 한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그 정유인데 이 정유 재고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나와 있죠. 정제 가동률이 94.5%. 뭐 추가로 해봤자 5%밖에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유 재고가 250만 배럴, 130만 배럴 감소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요게 좀 크다고 봅니다. 이거는 오늘 보니까 뭐 우회 통로가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 물론 요것도 당연히 유가 상승에 원동력을 제공했겠지만 유가가 어젯밤에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구간은 이제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그 오늘 흐름을 이 다음 날까지도 이어갈지 아까 장중에는 이 선물 유가 지수가 이렇게 변동이 많이 없는 걸로 제가 보고는 있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JP 모건 막 그쪽에서도 외국계 리포트에서도 유가가 140달러까지 간다. 1배럴당 뭐 300달러를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유가가 폭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재고 발표하고 유가가 또 반등하는 또 큰 폭으로 반등을 했죠. 어느 흐름에 사실 이 방향 예측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스몰 옵션 시장에서도 지금 뭐 유가를 뭐 롱으로 보니 뭐 숏으로 보니 하는 이런 것도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변수가 굉장히 크죠. 이 러시아라는 변수. 근데 이쪽에서 진짜 맘먹고 유가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진짜 유가가
천정부지로 오른다는 말도 가능성은 있거든요. 예. 근데 시장에서는 계속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이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 경기 침체 말고는 그러니까 수요의 둔화라고 해야겠죠. 이 공급 수요에서 수요가 확 줄어버리니까 당연히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건데, 요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유가가 떨어졌다? 유럽 애들 뭐 친환경 한다고 했다가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좀 괜찮겠다 해서 친환경 주가 또 내려가고, 유가 올라가니까 친환경 관련주들 또 반등 나오고,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시장에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도 지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고 있다. 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유가랑 또 굉장한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앞으로 이 유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100 자체도 굉장히 비싼 상황인데, 이 과거에 뭐 유가가 평상시 가격을 뭐 유지하다가 이후에 유가 상승이 나왔다. 그럼 이 정도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체감을 못하는 정도겠죠. 왜냐하면 평상시 가격이 막 $100 수준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준에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럴 때 이 항공사들이 실적을 많이 올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환율 문제에다가 유가가 너무 높은 구간, 높은 밴드에서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크게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안한 부분이 이런 항공사들, 기업들에게 다 전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4% 정도의 하락이 나왔네요. 오늘 지수는 한 플러스 1% 정도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오늘 시가가 뭐 0.7, 0.8 다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종가도 큰 변동 없이, 그러니까 시가가 종가까지 좀 유지가 되는 이런 지루한 장세가 나왔는데, 대한항공은 오늘 마이너스 2.4%가 나왔습니다. 시가 대비했을 때 반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 중에 계속 하방의 압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양매도 나왔습니다. 금투에서 좀 매도 물량 많이 나왔고요. 보험, 투신 역시 골고루 좀 어느 정도 나왔고, 연기금이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이 전날만 해도 이제 매수세를 쭉 보여주고 있었는데, 왜냐? 이 기름값이 떨어진다라는 그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맞춰서 한번 들어온 듯 했다가 유가가 어떠한 이슈로 인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니까 오늘 그대로 좀 매도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만 봐도 지금 기관도 유가에 좀 밀접하게 반응을 하는구나. 이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극과 극인 시장이었는데, 음봉이 나왔다가 양봉이 또 크게 나왔다가, 그런 다음에 다음날 또 음봉이 세게 나오고, 이게 결과적으로 이 고가에서, 그러니까 종가에서 이 다음날까지 종가 변동폭 자체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날 플러스 2% 나왔다, 다음날 또 마이너스 2%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 안에서 사실 잘 버틴 건 맞습니다. 잘 버틴 건 맞고, 오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만 결국 또 오늘 저녁에 유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전날 재고 발표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 또 원유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좀 있다가 사우디 가죠.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갑니다. 요게 지금 일단 이번 그 유가에, 지금 유가가 갈팡질팡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체다 해서 팍 내려가고, 다음날 또 공급이 모자라다 해서 정유가 모자르다 해서 반등 또 세게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지금 포인트는 요 사우디입니다. 근데 사우디가 지금까지의 그 언론으로 전해 들을 수 있는 그 스탠스를 봤을 때는 증산에는 그렇게 크게 생각이 없다. 요거가 거의 원론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나러 가서 뭐 바이든이 어떻게 한번 승부를 볼지, 요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알 거거든요. 지금 자기 나라 사정 자체도 이 유가나 혹은 원유 재고량이나 뭐 정유 재고량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카드를 써서라도 가서 이 유가에 대해서 가격을 좀 변동시켜 줄 수 있는, 혹은 유가 안정을 좀 도와줄 만한 그러한 것들을 결과로 좀 만들어 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지지율에 가장 민감한 게 지금 인플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인플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유가랑 그다음에 뭐 곡물가는 최근에 또 안정을 좀 찾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빼면은 지금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유가입니다. 유가. 유가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율을 생각해서라도 뭐라도 가서 해야 된다. 예, 근데 사우디는 이제 그쪽 기존에 좀 부정적인 스탠스를 계속 잡아왔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 이게 대한항공 주가와 가장 좀 밀접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지금 수급은 연속성을 보여주는 듯 했지만 유가가 반등하니까 바로 팔았거든요. 예, 요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분간은 유가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겠다. 유가를 잘 체크해야겠다. 이거에 따라서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해야겠죠. 근데 지금 유가가 하락할 수 있는 그 이유라고 보는 거는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예, 시장에서 경기 침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서 유가가 내려간다 하면은 대한항공 주가가 좀 버틸 수 있는 원동력. 다만 증산도 안 하고 계속 재고는 줄어들고 유가가 뭐 러시아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한다. 그럴 때는 대한항공 당연히 타격 받겠죠. 예. 이 윗구간에서 원유가 막 120달러 막 할 때에도 버티다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한다? 그럼 한 번 더 하방 압력이 작용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구간에서 양매도 맞은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예, 이런 밑에 구간에서 양매도를 맞으면은 추세 이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않은데, 최근에 주가를 좀 띄워놓고 양매도에서 25,000원을 지켜줬다. 25,000원 위에서 종가가 끝났죠. 예,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양매도가 나와도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겠지만 다음날 유가가 중요하겠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이벤트 럭키7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홈페이지에 그림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대한항공, 내가 진짜 물론 저도 이런 거시경제 뉴스나 관련된 것, 매크로 관련된 것들을 매일매일 최대한 자주자주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결국 다른 어떠한 내 계좌의 종목들과 밸런스를 좀 맞추거나 혹은 리스크를 좀 회피를 하는 쪽으로 계좌의 포지션을 좀 잡아 놓을 필요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어렵다 하시면은 카카오톡 아이디 HERB로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